매화 꽃잎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리셔야 매화 꽃 모양이 됩니다. 찍어 가지고는 길쭉길쭉하게 돼 버립니다. 이 시간에는 매화 중에 홍매화를 그리는 요령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색 과정과 원필 과정에서 주의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종종 속도가 좀 빨라서 따라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시험은 예기종에 초보자를 위한 4군자 그리기 매화편이 있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책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붓을 사용하는데 4군자용 붓도 좋고 서예붓도 괜찮습니다. 지금 매화꽃 작은 핵을 조색할 때 붓이 이렇게 붓봉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서예붓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예붓을 가지고 홍매화 꽃 조색하는 것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미리서 짜 두었다가 쓰면 좋은데 이렇게 바로 짜서 쓰면은 색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색을 미리서 짜 두었다가 마르면 조색하면 편리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색을 비벼서 연한 색을 만들었습니다. 연한 색을 만들어서 큰 그림 같으면 색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매화는 작은 핵들이니까 끝에다 다시 짙은 색을 이렇게 비빕니다. 조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원필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이 이렇게 둥그렇게 또는 조금 편 붓으로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을 이렇게 화선지에다 대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거 붓 등을 살짝 이렇게 움직여서 둥글게 만듭니다. 매화 꽃잎이 둥글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리셔야 매화 꽃 모양이 됩니다. 찍어 가지고는 길쭉길쭉하게 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맺혀 있는 꽃을 그립니다. 아직 안 피었습니다. 이렇게 붓 끝부분이 꽃받침 있는 쪽입니다. 이렇게 짙게 하고 저 위쪽은 연한 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 이 꽃이 이렇게 피는 느낌을 들게 하려면 꽃잎파리가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양을 그리면 되겠죠. 조금 더 피는 모양 같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핵이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면 되겠어요. 자, 이걸 1번 핵이라고 그럽니다. 1번 핵. 자, 두 번째 2번 핵, 3번 핵. 이 핵들이 점점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게 되면은 점점 피어나는 것이죠. 다시 해봅니다. 2번, 3번 핵을 더 펼쳤습니다. 4번, 5번 핵이 이렇게 되죠. 조금 더 펼쳐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점을 찍었을 때는 맺혀 있는 거, 두 점, 석 점 이렇게 그려가면서 핵을 펼치면은 점점 피어 있는 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꽃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는 꽃 모양이죠. 맺혀 있을 경우는 1번 핵이 이렇게 길게 점점 2번, 3번, 4번, 5번 핵이 나타나면서 1번 핵이 줄어들었어요. 키가 줄어들었어요.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기다 1번을 이렇게 했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할 점, 운필상 주의할 점, 붓끝이 반드시 꽃받침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1번 액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꽃 모양이 다르죠? 속에 꽃술이 있는 공간이 커졌습니다. 자, 1번 핵을 다시 더 줄여봅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핵이 길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서 반대 방향을 보게 해보겠습니다. 젖혀져서 반대 방향을 보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 나를 보고 있는 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기가 달라서 1번, 2번, 3번은 이쪽이죠. 3번, 4번,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맺혀 있는 꽃부터 점점 피어나는 꽃, 1번 핵이 위로 보던 것이 점점 젖혀져서 옆으로 보는 꽃, 그 다음 이렇게 보이는 꽃도 있겠어요. 1번 핵이 이렇게, 2번 핵, 3번 핵, 저 뒤에가 살짝 이렇게 4번, 5번 핵이 보였다가 더 다시 사라지게 되면은 4번, 5번 핵이 사라지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만 보이는 경우도 있겠죠. 다양하게 피어 있는 이 꽃들을 가지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공부는 아직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가지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먼저 그리는 순서는 아닙니다만은 방금 공부한 순서대로 끝부분에 맺혀 있는 꽃을 이렇게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꽃이 피는 순서, 꽃차례라고 합니다. 꽃차례가 밑에서부터 위로 피어가는 꽃차례입니다. 이런 것을 무한꽃차례라고 그러는데 밑에서부터 피어갑니다. 점점 피는 모습을 나타낼 때는 핵을 살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또 그려봅니다. 이렇게 꽃잎파리가 점점 나오는 거죠. 더 1번, 2번, 3번, 4번, 5번 점점 이렇게 꽃이 펼쳐지는 과정이 피는 과정이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꽃이 피는 방향이 가지 끝쪽 방향을 보고 피도록 그려야 됩니다. 반대로 뿌리 쪽을 보고 피게 그리면 안 되겠죠. 더 꽃을 그려봅니다. 자, 더 붓을 이렇게 까딱 하게 되면은 조금 꽃잎이 둥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면을 보는 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끝은 꽃받침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꽃의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꽃받침이 꽃 중심 뒤에가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그릴 때 붓을 원필하는 걸 자세히 관찰해야 됩니다. 붓끝은 움직이지 않고 붓 등만 움직여서
꽃잎 끝부분이 둥글게 그렇게 모양을 만들면 되겠어요. 여기도 한번 다시 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꽃이 이런 모양도 있다겠습니다. 이런 모양도 있죠.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꽃대가 뒤에 있고 꽃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 쪽을 향한 그림들입니다. 꽃대가 나 있는 쪽에 있고 꽃이 저쪽을 향해 있는 그림은 가능하면 안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꽃받침과 꽃술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꽃받침은 꽃과 나무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꽃이 꽃받침을 찍어주고 꽃술을 그려주면은 그림이 아주 살아납니다. 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꽃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한 가지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맺혀 있는 것도 조금 보일뚱 말뚱. 이렇게 좁은 데는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경우는 꽃술만 저 밖에 이렇게 붕 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정면을 보고 있는 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술이 번지기도 하고 안 번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꽃, 정면을 보고 있는 꽃, 자, 이렇게 붓을 조금씩 이렇게 까딱까딱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꽃잎을 그린다고 그랬습니다. 꽃이 가지 끝쪽을 향해서, 자, 위쪽은 맺혀 있는 꽃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보이는 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나무에 피어 있는 꽃들이 크기가 비슷비슷해야지 너무 차이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런 경우는 꽃이 나무 저편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꽃받침이 이쪽에가 이렇게 있고 꽃술이 저 뒤에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꽃이 이렇게 대가 지나갑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안 그리면 좋다겠습니다. 꽃받침을 그려봅니다. 꽃받침, 꽃술 공부는 또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술이 떠 있다겠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이런 경우는 정면으로 보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홍매화 피는 과정, 꽃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